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치 중인 상황이고, 지금 이제 오후에는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일단 검찰은 빠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검찰 역시 지금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각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가장 심한 것은 대통령의 신병 확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까는 김홍 의원님도 아까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맥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신병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압수수색을 대치 중에는 있으나 이제 일몰이 돼버리면은 이제 압수수색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압수수색이 아니더라도 신병 확보에 대해서 공수처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경찰 특수본도 적극적으로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면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부분들이 농후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각종군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문을 끌어내라. 예. 정족수가 안 된다.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 발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정면 반박하고 나섰어요. 예. 결국에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그 피의자인 윤석열이 결국에는 대통령 관저에서 뭘 하고 있겠느냐. 추측컨대 증거인멸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증언이 비화폰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녹취나 음성이 없어요. 그 사람 증언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육성을 들려줬던 내란의 행위에 결정적으로 했던 사람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긴급 체포를 통해서 인신을 구속하고 어떤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죠. 지금은 증거 인멸의 시간을 줄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빠르게 긴급 체포가 이루어질 공산도 크다 그래 봅니다. 네, 윤재혁 최고. 아니 아마 긴급 체포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경호원들도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사법 처리가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은 뭐 아마 이 토요일 날 탄핵안이 어떻게 되느냐 그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이후에 며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다음 주 초까지는 늦어도 뭔가 사법적인 조치가 따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사법적 조치는 이제 검찰이든 경찰이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텐데 예. 과연 대통령이 이에 순순히 응할까? 물론 이제 구속영장은 또 다르다고 하지만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예. 왜냐하면 순순히 응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는 윤석열로서는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아마 예. 본인도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한 것이다.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요. 네.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 게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변호인단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어쨌든 이건 사법적 절차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월, 4월, 2월, 3월, 그러니까 2월에 하야라든가 3월에 하야라든가, 그러니까 탄핵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때 그 정도 그거보다 좀 더 늦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앞서서 하야하겠다는 선언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알기에는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탄핵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통화를 해봤더니 그게 우리 입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내란죄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우리가 내란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런 과정에 뭐 예를 들면 체포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나는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막겠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경호실에서 응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탄핵은 이게 어떤 행정 자격에 대한 행정 처분이라서 이거는 사법적인 거는 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탄핵은 탄핵대로 맞죠? 자기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 지킬지만 판단을 받기 때문에 내란죄의 부분은 지금 나오는 많은 증언들은 내란을 저질렀고 많은 영상들과 많은 이런 현상 그 군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들은요. 예. 이거는 그냥 내란죄예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거를 법적으로 다툰다는 부분은 결국에는 내란죄의 수괴로서 피해자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기소는 불가피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란 수괴로서 대통령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재에서 하는 그런 탄핵과는 좀 별개라고 보고 저 보면은 지금 말씀하는 게 왜 긴급 체포가 될 공산이 크냐면 지금은 버티고 있으나 경호원들이 좀 지켜주고 그 대통령 관저에서 문을 예. 닫아놓고 버티나 탄핵이 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물론 예. 경호는 있겠으나 예. 그러면은 14일 이후에는 긴급 체포가 될 상황이 온다. 저는 가속도가 매우 붙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 이제 경호처가 어떻게 했느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통과돼서 직무가 정지되면 직무는 정지되고 신분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호나 예우 월급도 그대로 나와요. 업무 수당은 직무에 관련된 건 일단 안 나오고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랬거든요. 그러면 현재 윤석열 스타일로 봐서는 완강히 거부할 것이다. 아마 이제 검사하셨으니까 잘 김웅 의원님 아시겠지만 거부한다는 게 예를 들면 체포영장 그 집행에 아니 예를 들면 대해서 구속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오는데 예. 그걸 거부를 거부할 한다고요? 공사. 왜냐하면 검사들이 글쎄요. 일단 구속을 시켜야 피해자들이 기가 꺾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걸 예. 오래 해온 검사 윤석열이 그런 걸 알고 음. 본인이 받아들일까? 저는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고 예. 일단은 지금 이제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느냐 부분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모든 게 다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겁니다. 형사소송제도, 형사사법제도 자체는 뭐냐면 엄격한 그 형식적인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뉴스나 기사나 예를 들면 국회에서의 그런 증언. 발언들 이런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증거로 삼을 수는 없어요. 일종의 절차를 하나를 거쳐서 예. 증거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 아하.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2000년 동안 그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나 그 절차적인 그 엄격성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예를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이 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미란다 원칙이 고지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똑같이 공범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술을 해야지 그 진술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미란다 원칙을 위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그런 상태에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병 처리를 하겠죠. 그러려면 긴급 체포로 가면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중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체포의 기본 원칙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체포가 맞습니다. 그렇게 통해서 할 거고 만약에 법원에서 구인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구인영장이라는 게 먼저 발부가 되거든요. 예. 그거를 그 검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구속영장 집행을 많이 했던 분이 그거를 자기가 부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 외환죄에 있었을 때 수사를 피하거나 이런 강제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란 외환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특권은 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응할 거라고 보고 만약에 경호처에서 이걸 막잖아요. 공범이죠.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김웅 의원님은 대통령이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 평온한 11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순순히 망상의 세계에 그렇죠, 맞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빠져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설마 법원에서 설마가 지금 발부한- 사람 잡았어요. 나라를 그래도 잡았어요. 법원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약 그랬으면 6시간 만에 해제는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공수처장도 오늘 이제 국회에서 했던 말이 내란 수계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절차를 진행하고 수사 관련 업무들이 있어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우리 김웅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검찰에서 또 이제 대통령이 이 계엄 포고령을 직접 수정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초고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자 대통령이 같이 이제 수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넣어 이건 빼. 아마도 예상컨대 48시간 내에 뭐 처단한다. 처단 뭐 이 내용은 전공의 아마도 내용은 아마 뜬금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추론이 좀 가능한 상황이기도 그 한데. 의문이 거기서 해소가 중요한 됐어. 건 뭐냐면 예. 전공이 이런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뭐가 문제됐냐면 그 포고령 안에 국회가 들어가 있어요. 1번으로. 아하. 국회가 들어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계엄에서 국회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 포고령 어떻게 냈는지 몰라라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예. 포고령을 작성하는데 본인이 이야기하고 참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 그거는 보고를 받은 거고 자기가 주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죄에서 못 벗어나는 저는 거예요. 생각컨대 이거 1번은 김영현 전 장관이 작성해서 올린 것 같아요. 초보. 초고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초보 1번 국회. 아, 그 다음에 전공이 4번은 윤석열 48시간 내 처단. 한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본인의 의료개혁, 아하. 구국의 심정을 방해하는 전공의들 음. 이번 기회에 그냥 싹 쓸어서 처단하자 이런 거거든요. 4번은 넣어서 공산이 크고 1번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증언들이 올해 뭐 3월, 4월부터 논의가 됐다라는 예.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국회에 어떤 개헌군을 넣고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지금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머릿속에서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선관위의 서버를 통해서 이 국회의원들의 근본적인 태생이 부정선거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뒤에는 북한의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짜맞추기 위한 계획들이 있어서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1번은 제 추측이거나 이지만 대통령과 김영현 국방부 장관의 머릿속에서 1번은 같이 넣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엑스트라로 4번 전공의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의료개혁 한번 시원하게 합시다. 이런 발상에서 넣지 않았을까 저는 좀 추측이 됩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 다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1번부터 4번, 5번까지 그럴 다 썼다. 능력이 뭐 없다고 봅니다. 아, 다 썼다 대통령이.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어쨌든 김영현 장구 저 국방장관이 뭐 밑에서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동안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연설문 같은 것도 가지고 올라가면 다 치워버리고 본인이 다 새로 써요. 본인 애드립하고 예, 본인의 그걸로 다 스스로 집어넣어서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망했죠. 자유란 표현이 무슨 몇 번 들어가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무리한 논리 전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반거세력.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만 예. 저는 뭐 그동안의 그 포고령 내용을 가만히 그 읽어보면 대통령이 갖고 있던 분노감 같은 게 거기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그냥 본인이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맞아요. 초안 정도나 아마 예. 밑에 국방장관이나 방첩사에서 잡고 최종 결정 문구 수정이랑은 대통령이 옆에 불려주든지 해서 다 썼을 거라고 봐요. 글 자체에서 계엄 선포문도 그렇고 포고령에서도 그렇고 어휘 사용이나 문체나 여러 가지에서 정말 우격다짐 일관되게 이전에 연설문에서 나왔던 그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포고령 비상겸 선포할 때 그 문장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최종 썼다라고 봅니다. 예,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또 오후에 언론에 밝힌 내용 중 하나는 그러니까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은 국정원보다 유튜브를 더 믿었다. 이런 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전설같이 그냥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 국정원 고위 관계자 말로 또 실제로 그것을 확인해 주기도 한 거니까 사실 이제 어떠한 부정선거 선관위 압수수색 이 부분 자체도 사실은 유튜브에서 이제 그 유튜브들이 많이 주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통령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 다 아니에요. 알려진 사실인가요? 실질적으로 뭐 새롭지 대통령이 뭐 누가 뭐 어디 통화하는데 그 옆에 뭐 어느 유튜브 뭐 우리가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방송을 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들려서 아 통화하는데 그 방송 뭐 소리를 그래서, 크게 틀어놔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내 그 유튜브를 본다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실제로 대통령이 주변에다 나는 모든 지식이나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표현들 보면 뭐 극우 세력을 척결하고 뭐 구국의 일념 뭐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몇 년도 얘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라는 분들의 그 유튜버에서 그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잖아요. 예. 끝났다. 왜요? 끝났다. 그 유튜브 보면은 그렇게 끝난 게 많아. 다 뭐든지 누구는 끝났다. 뭐 아, 예. 큰일 났다. 뭐. 아. 근데 종북 빨갱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그거 유튜브는 종북 빨갱이란 말을 안 쓰면 일단은 안 들어와요 독자층이.
그래서 돈을 벌려면 구구 빨갱이 써야 되고요. 반국가 세력, 뭐 간첩 이런 것들 너무 뭐 듣기에도 저 귀가 더러워지는 그런 언어들인데 그걸 대통령이 즐겨 했다는 게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사고 자체를 망상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어떤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저기 이 방송에서 예. 그때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발 대통령께 저 유튜브 좀 그만 봐라. 예, 쓴소리 해주셨죠.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이제 대통령 때문에. 이전부터 이런 네. 모습은 사실 보였어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미친 짓을 할 줄 몰랐죠. 왜냐하면 자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 그다음에 김용호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김치환인가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다 극우 유튜버예요. 극우 유튜버를 어떤 본인의 뭐 정치적 이념에 따라 볼 수 있지만 장관을 시키고 차관급인 그것도 인재개발원장을 시키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 이랬구나라고 지금 이해되는 게 그 세계가 정상이라고 본 거예요. 구구의 세계에서. 그 조그만 맨 끝에 구구의 세계에서 대통령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계가 정상에서 본 거니까 본인은 당연히 정상인 사람들 구구 유튜버들을 장관에 임명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준석 방통위원장도 구구 유튜버 나가서 구구적 시각을 드러내는도 그냥 되잖아요. 이런 게 다 아 이랬구나라고 설명은 되는데 납득은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유튜버 중에 일부 유튜버는 대통령 지지했다가 나중에 좀 비판을 하니까 바로 욕하고 막 전화해서 뭐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벤져스요 이런 데는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예전엔 잘 봤다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본인에 대한 비판을 엄청나게 싫어했고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모든 것을 비판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 망상의 세계에서 아 여기가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그러니까 북한에 선동된 세력들이기 때문에 나를 비판하는구나. 제가 과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그 세계에 빠져서 계엄까지 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예, 오늘도 이제 국회 대정부 긴급 질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다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의원들이 사과하라고 하니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다 사과를 했는데 한 분이 또 고개를 안 숙였다는 거잖아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사과를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분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당에선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냐. 방금 전 이제 단독 보도 나온 내용은 한동훈 대표가 표결 자체를 당론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채널 A 뉴스입니다. 한 대표 측의 말을 빌려서 내일쯤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박 시장님도 유사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표결 전에 토요일 전이겠네요. 우리 김재혁 최고께서 좀 가장 가까우신 분 중 하나니까 어떤 입장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대통령에게 탄핵 전에 그 탄핵 일정과 비슷한 하야 프로그램을 그 조속한 퇴진 프로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공식으로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양수 그 의원이 그런 것들을 안을 모아서 그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아침에 이제 뭐 신문에 바로 일면 톱으로 대통령은 그냥 차라리 탄핵을 원한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식의 답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연락을 해봤고 뭐 몇몇 분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연락을 했더니 그게 우리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 우리 의원들도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럼 그 안을 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지금 피의자예요. 대통령은 지금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구속영 체포 가능성이 높은 체포 상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걸 들고 가서 만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그거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다는 것도 사실 적절해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그쪽 그 대통령실에 그 입장이 뭐냐 도대체 이러이러한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그게 우리 입장이다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공식적인 입장이 뭐냐라고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요구에 대한 답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아마 저희가 알기에는 하야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보겠다. 6명 중에 1명이 또 반대를 하면 그러면 이거 기각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입장을 밝히겠죠. 한동훈 현재 대표도. 가서 탄핵 소추 재판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상황도 봐도 그 재판 결과를 나오는 날 사실은 그야말로 거리는 두 축으로 나눠져 있었고 맞습니다. 보수 쪽에서도 집회하시는 분이 사망한 분도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만약 이번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정말 또 국민이 반쪽으로 갈라지면서 엄청 불행한 사태가 있을 수밖에 없기 정도까지는 안 때문에. 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이거 너무 명확해서. 그때하고 여기가 그때 당시하고는 사실은 예를 들면은 지금 사람들도 그때 당시 탄핵이 왜 됐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구속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점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었어요. 근데 헌재에서 이 결과를 만약에 제가 보기에 내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몰랐다밖에 없어요. 국회 가는 것까지는 몰랐다밖에 없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검찰에서 지금 받아내버렸잖아요. 포고문에 본인이 같이 첨삭을 했다라고 첨삭했다. 하면 이건 거의 끝난 게임이고 시간의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계엄 처음 터졌었을 때 그리고 해제됐었을 때 일단 국민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죠, 사실은. 희극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분노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도대체 이런 일까지 했느냐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제가 단언컨대 우리 당에서 정말 그 극성 맞은 몇몇 분 빼고는 이 결과에 대해서 반발하실 분은 없어요. 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예. 조금 다른 생각인데 지지층 문제. 지지층에서 뭐 지지층이 뭐 이성이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오늘 사실 아침 신문을 보면서 저는 약간 좀 두려웠던 게 이게 대통령은 그러니까 내 지지자들한테 내가 무죄라는 것들을 길거리에서 시위해달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야는 없다. 나는 하야는 안 한다. 음.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럼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서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따져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 지지자들은 맞아. 우리 대통령 저 잘못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죄 없다는 시위를 도와줘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이재명 대표 뭐 그렇게 많이 저기 나와서 뭐 시위를 해도 유죄 나올 건 나와요. 물론이죠.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예. 그러나 사실은 뭐 우리 트럼프가 지난번에 의회에 점령하라. 침입했던 것처럼 이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또 많은 분들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면서 또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컷대련 함께해 주신 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영주 전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